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2020년 경찰 영어 시험 직전에 보면 좋은 기출문제 10가지 중에서 5번째 문제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문제 2018년 2차 19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주제를 찾는 문제인데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비유나 예시를 통한 심화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유나 예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국어 지문을 풀 때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뭐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걸 하는데,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물이나 현상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려운 말로 원관념, 그리고 빗대어 말한 대상을 어려운 말로 보조관념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아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빗대어 말한 거구나. 그래서 이 빗대어 말에서 뭔가 말하고자 하려는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이 비유를 사용을 했구나 라는 걸 빠르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설명하려는 내용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내용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 주셔야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했고 굉장히 해석도 잘 하셨어요. 직독직해도 깔끔하게 잘 하셨고 그래 이 내용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구나 까지는 잘 하셨는데 괜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주관적인 사고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추론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에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추론을 하셔야 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라고 내 주관적인 사고를 개입을 하시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려우니까 우리 한번 19번 문제를 같이 해설을 하면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8년 경찰 2차 19번 문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앞에 쪽을 보니까 whether 그리고 or not 이라는 아이가 있네요.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중요한 거는 이 자리, 그래서 whether부터 or not까지가 이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뒤에 could be 라는 동사가 있죠.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고요. 여기서 whether를 포함한 문장이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쓰였다 라는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진보가 가능한지 아닌지는요. could be 될 수 있대요. A decisive factor 결정적인 요소가 in evaluating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를 평가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 첫 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영어 지문을 해석하실 때 항상 첫 문장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이 곧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만 제대로 해석을 하셔도 이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moral progress, 도덕적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덕적 진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두 번째 문장으로 들어갈게요. The analogy below.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비유가
can provide. 그래서 provide 제공하다죠. 제공할 수 있습니다. us, 우리에게 with an answer, 한 가지 해답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통한 심화 추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도덕적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덕적 진보를 과연 어떠한 비유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아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Before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란 단어고 현미경의 발명 이전에 people, 사람들이 had, 가졌는데 뒤에 no가 있죠. 그래서 가지지 않았다. tools, 도구를요. 근데 어떠한 도구를 가지지 않았냐면 foreseeing microscopic creatures. 좀 전에 마이크로스코프가 현미경이라 했으니까 마이크로스코픽 크리에이처스 하면 미생물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보기 위한 어떠한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And consequently, 그래서 결론적으로 made,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and라는 아이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로 이어지겠죠.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만들었대요. inaccurate judgment, 부정확한 정보들을요. regarding the cause of disease. 그래서 regarding은 뭐뭐에 관해서, 그리고 the cause of disease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질병의 원인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만들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된 그 예시, 비유는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의 발명 이전에 겪었던 그런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4번 문장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중간에 보니까 또 however라는 연결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however는 앞의 문장의 흐름과 뒤의 문장의 흐름이 뒤바뀌게 되는 연결사라고 했었죠. 좀 전에 현미경의 발명 이전에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부정적인 글의 흐름이 이제 4번 문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유추를 해 주시고 해석을 해보면 with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 이 현미경의 발명으로 scientist, 과학자들이 be able to, 할 수 있다의 조동사였죠. perceive는 인식하다.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entities, 존재들을요. 근데 어떠한 존재냐면 이제 뒤에 있는 애들 they previously been to unable to. 그래서 그들이 previously, 이전에는 been unable to, 그리고 여기 중간에 perceive라는 아이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인지할 수 없었던 그 존재들을 이제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쵸? 현미경의 발명 이전에는 미생물들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볼 수가 있었죠. As a result, 그리고 그 결과 were able to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improved judgment, 나아진, 발전된 판단들을요. 그리고 그 판단들이 뭐냐? 또 which라는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인 나아진 판단을 수식을 해주는 구문이 되겠죠. 그 나아진 판단들 중 many, 대다수가 we still accept today,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러한 나아진 판단들이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현미경을 통한 그 과학적 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도덕적 진보를 뭐에다 비교를 했는지,
찾았죠. 그래서 현미경에 비유를 했고, 그럼 도덕적 진보는 도대체 뭔데?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보니까 또 초반에 similarly, 비슷하게, 유사하게 라는 뜻을 가진 아이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의 문장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는 현미경의 발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었어요. 그럼 뒤에도 긍정적인 내용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moral sphere, 도덕적 분야에서도 라고 이제 다시 첫 문장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분야에서는요, when people, 그래서 뭐뭐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the tools, 도구들을요. 근데 어떠한 도구냐, needed, 필요하대요. for perceiving, 인식하는데 the lightness or longness of something. 그래서 그들이 something, 무언가를 판단할 때 무언가의 옳음이나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흐름이 길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they, 그들은 make, 만듭니다. judgment, 판단을요. 근데 어떠한 판단이냐면 또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 있네요. 뒤에는 동사가 있고 주어가 없으니 앞에 있는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 judgment, 앞에 있는 선행사, judgment를 수식하는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판단을 만들었냐면 are less accurate than, 뭐뭐보다 덜 정확한. 근데 뭐보다 덜 정확하냐면 they would be, 여기서 would라는 아이, 우리 조동사 배울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는 뭐뭐 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그랬을 법한 if they had such tools, 만약 그들이 가졌다라면 그러한 도구들을. 여기서 툴, 도구라는 거 결국 앞에 나온 현미경과 같은 도구를 말을 하겠죠. 그리고 또 문장의 흐름이 길어졌으니 또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도구, 뭐 현미경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they would be, 그들이 그랬을 법하대요. 그런 것보다 덜 정확한 그러한 판단들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라는 게 5번 문장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5번 문장을 정리를 하자면 이제 다시 심화추론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도덕적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과학적 분야에서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미생물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정확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럼 그렇다면 도덕 분야에서도 현미경과 같은 도구가 있다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이 이 글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된다라고 심화추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번 문장이 답을 찾을 수 있었던 키 센턴스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장이었죠. 그래서 만약 5번 문장도 약간 해설이 잘 되지 않으신다면 너무 친절하게 6번 문장에서도 예시를 언급하면서 답을 더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6번 문장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중간에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라는 거죠. 그리고 6번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끊어 읽냐 보니까 일단 초반에 we, 우리는 can see, 볼 수가 있대요.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럼 뒤에 있는 문장 전체가 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여기 how라는 아이, and how. 그러면 얘는 and로 묶여진 병렬 구조고 how라는 의문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 목적어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가 1번 이걸 볼 수 있고요. 2번 또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한번 끊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how부터 들어갈게요. How the limited perspective. 제한된 인식이 그리고 of people in America. 그럼 여기 전치사 구니까 또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할게요. 19세기 미국에서 일부 사람들의 제한된 인식이 led 이끌었습니다. them 그들을요 to conclude 결론 짓게요. 무언가로 결론되게요. 근데 그게 뭐냐? That racism 인종차별이 was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게끔요. 그렇죠. 우리 19세기 미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였죠.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흑인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쓰고, 그래서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가 우세했던 백인 우월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한된 인식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는 그러한 이제 나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how를 보겠습니다. How our wider perspective these days.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넓은 시야, 넓은 인식이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us, 우리를 to recognize, 깨닫게요. 인식할 수 있게요. 또 무엇을 인식하게 하냐면 how terribly mistaken,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된 것인지를요. that earlier judgment was, 그 초기의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끔 합니다. 라는 것이 6번 문장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6번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 19세기 미국은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현재 이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폭넓은 시각을 가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게 되고 그래서 과거의 일, 인종차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게 6번 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답을 찾아가 볼게요. 그래서 1번 문장, 현미경의 발명은 인류의 질병 퇴치에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우리 이 글 어디에도 질병 퇴치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번, 19세기 미국의 인종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미개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조금 애매한 내용이겠죠. 19세기 미국도 있었고 인종주의자, 도덕적, 미개 다 한 번쯤은 다 나온 내용인데 라고 하지만 주제가 되기에는 부족한 답이었어요. 이건 너무 편협적인 요지가 되는 거겠죠. 3번, 인류가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 왔듯이, 그쵸, 현미경의 발전이 있었으니까, 발명이 있었으니까 그 현미경의 발명이 있었듯이 도덕적 진보 역시 가능하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그쵸, 지금 19세기 미국과 현재의 시대를 비교를 하는 글이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4번, 인류가 과학적 진보를 이루는 것은 도덕적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이건 이 글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었어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원래 과학 지문보다 더 까다로운 게 인문학 쪽, 이런 도덕 문제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왜냐면 해석을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심화 추론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독직해, 그리고 긴 문장을 끊어 읽는 연습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